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앞으로는 그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처리 기준이 교환이 아닌 보수로 바뀌었고요. 예. 또 그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다는 소식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암행교통 순찰차가 증차되면서 활동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정체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교차로를 개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소식을 준비를 하셨군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범퍼 부위부터 손상이 되니까요. 무조건 교체해줬었는데 이제는 손상 정도에 따라서 차등 조상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퍼라는 구조물의 장착 의도는 원래는 그 사고 때 충격을 줄이고 완충시켜주는 역할인데도요. 전면 부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흠집이 나도 교체하는 것이 그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네. 이는 자동차 외형을 돋보이게 하는 범퍼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보다는 일체 형식 디자인 등처럼 그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마치 그 데코레이션화로 바뀌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그 작은 스크래치라도 용서가 안 됐지만 금융감독원이 범퍼 외피가 찢어지고 뚫어져야만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런 보상 수리 범위를 정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 공적인 면에서 본다면 보험료를 오르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익금은 챙기고 손해가 나면 보험료를 올렸던 손해보험사 정책으로 밀어볼 때 이 보험사 이익이 우선하고 기인한 게 아닌가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런 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새 차일수록 범퍼를 바꾸는 것 자체가요, 차 가격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팔 때 이것이 이제 흠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 작업을 한다면 어쩌면 더 평가절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는 염려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사고 피해를 당하는 순간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차가격의 절하 피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그 보험 보상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범퍼의 충격 완화 기능은 페인팅으로 분장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그 겉표피가 아닌 그 안쪽에 구성되어 있는 네일이나 완충 부품인 라이너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로 일하는 이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 청구에 범퍼 기능 회복 또한 외형이 아닌 가려진 그 안은 네일과 라이너에 맞추는 보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마치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주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 이륜차 탑승자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승차자용 안전모에서는요, 충격을 받는 즉시 보호 능력이 상실됐다는 그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한마디로 안전을 생각하는 라이더는 사고로 충격받은 안전모는 물론이고요, 허리 높이 정도에서 바닥에 부딪힌 안전모까지도 사용을 금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동차 범퍼에서도 라이너의 기능과 성능은 당연히 중시돼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표가 아닌 그 네일이나 말씀하신 그 라이너의 손상 정도를 어떻게 판정하고 가릴 것인가가 배제된 보상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보험금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 안전을 위하는 인색한 사고 보상, 이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 개통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30분대로 단축된 울산 포항 개통. 자,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그 53.7km 구간 전면 개통에서 가장 큰 의미라면 아무래도 21km는 단축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운행 소요 시간만이 아닌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30분 연결 시대를 연 그 소요 시간 28분 단축키에는요, 다양한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예상되는 1,300억 원 상당의 물류 비용과 관광 기능 활성화 기대가 핵심 이유다, 이런 그 홍보도 있었습니다. 울산 포항 개통에 있는 그 부산과 창원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특색을 남해로 있는 관문의 역할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11.6km 구간을 잇는 이번 개통은 사실상 남경주와 동경주를 넘어서 동해와 남해 간의 그 교통망 확충 기반 역할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 개발 촉진 의미도 강하지만요,
산업 물동량과 물류 지원 체계 확산에 더해서 양북 1터널에 갖춰진 안전시설도 선도적이 되겠습니다. 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 장대 터널 내의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자동으로 물을 분무해주는 소화시설과 독성가스를 감지해서 작동하는 안전시설로 예. 초기 진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터널 창원 1터널 사고 또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터널 전체 이런 안전시설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영동과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확대된 암행 순찰차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조심해야 되고요. 또 법을 잘 지켜야겠죠. 네. 그 현장 단속 어려움이 이 큰 그 얌체 운전이나 사회적 문제인 난폭 운전 근절 차원에서 지난 3월 1일 가동이 됐었죠. 그 두 대의 암행차가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되면서 비노출 단속이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7월 1일 제2차 계획에 따라서 8대가 추가 투입이 되고 이행되고 있는 만큼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법규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부터 경부만이 아닌 서울 외곽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비롯 서해안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확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가 22대로 늘어나는 9월 1일부터는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4개월간 암행 순찰에서 단속된 운전자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런 암행 단속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노출 암행차는 단속되만 실체를 드러내다 보니까 과속하는 상태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난폭 운전과 과속 같은 위반 행위 단속 과정을 블랙박스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죠. 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 관광버스의 음주와 가무, 또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추월 차로를 달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두 대가 그 적발했던 위법 행위는요, 무려 4,220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네. 부과된 범칙금만 2억 2천여만원에 달하다 보니까요, 일부에서는 OECD 국가 중 20개 정도만이 나라만이 비노출 단속을 한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뒤 미착용을 비롯해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얌체 운전자를 하루 평균 40명 정도나 적발한 만큼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노출이든 비노출이든 나만 그냥 떳떳하게 그렇죠. 준법 정신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네. 네. 자, 끝소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차로 내 상습적인 정체와 사고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했다고요? 네. 국정과제 일환인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되면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교차를 찾아내 개선하는 건데요. 예. 전국 41개소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했더니 통행속도는 12.7%가 증가가 되고 지체시간은 18.7%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TSCV라는 최첨단 교통안전점검차를 투입을 했고요. 네. 도로 기하 구조와 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 조사와 분석도 병행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합니다. 네, 그 상습 정체 사고까지 빈번한 교차로 문제점 해결은 통행량이 증가됐다는 건데 이런 효과 경제 면에서는 어떤 편익이 있을까요? 네, 이번 교차로 개선 사업에서 나타난 원활한 소통 기여도도 크지만요. 말씀하신 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 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의성도 상대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도로교통공단은 연간 36억 원 상단의 그 환경비용 절감을 포함해서요. 약 724억 원 상당의 혼잡 비용을 줄인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교통안전성 향상은 경제성 등 여타의 편익과도 비교돼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국의 주요 도시 교차로 개선 사업이 일궈낸 교통안전성 향상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임무를 완수한 첨단 교통분석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각 교차로별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작업에서는 최신 교통사고 예측 프로그램도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교통분석 프로그램의 교통사고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가동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고 또 그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서 표출하고 이렇게 개선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39개소의 상습 정체와
또 그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그런 불특정 요인들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